Credits will do fine. No, they won't. Credits will do fine. What, you think you're some kind of Jedi waving your hand around like that? 스타워즈 오리지널 3부작이 나온 지 무려 16년 만에 개봉한 프리퀄 시리즈. 그 중에서 모든 스타워즈 영화 통틀어 가장 앞선 이야기를 다룬 1편,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스타워즈 보이지 않는 위험은 1억 1,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10억 3,800만 달러, 하나로 1조 원을 넘기면서 미이라, 매트릭스, 토이스토리 2편과 식스센스를 제치고 1999년 글로벌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 내에서도 프리퀄과 오리지널 3부작 통틀어 가장 높은 흥행 성적을 기록했지만 이놈들이 개봉하면서 깨졌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52%, 메타크리틱 51점, IMDb 6.5로 흥행 성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작품이지만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빈약한 스토리와 엉성한 캐릭터 설정, 무엇보다도 대략 20년 전에 나온 스타워즈 영화들에 비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A small part of it would be clumsy. 후로 보이지 않는 위험은 스타워즈 시리즈 중 평점이 가장 낮은 망작으로 팬들의 외면을 받았지만 물론 이놈들이 개봉하기 전 이야기, 하지만 스타워즈 역대 최고의 빌런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다스몰의 등장, 그리고 콰이건 진과 젊은 시절 오비안의 전투씬만큼은 완성도 높은 연출력으로 아직까지도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속 첫 번째 오게티로 콰이곤과 오비안이 무역연합 총독과 협상을 하러 가는 초반 장면에서 제다이들이 타고 온 공화국 함선을 자세히 보면 앞쪽에 추진장치를 볼 수 있는데요. 협상이 틀어지고 함선이 파괴되는 장면으로 넘어올 때 추진기가 사라졌다가 박살나기 직전 다시 나타납니다. 젊은 오비안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오프닝 씬에서 던진 첫 대사는 역시나 스타워즈 시리즈 전통 대사로 오리지널 3부작은 물론이고 I got a bad feeling about this. I have a bad feeling about this. I have a bad feeling about this. 프리퀄에서도 전통을 이어나갑니다. I have a bad feeling about this. 영화 속 가장 유명한 비하인드 중 하나로 아미달라 여왕의 대역으로 등장한 시녀는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입니다. 이제는 캐리비안의 해적이나 러브 액츄얼리에 출연한 배우로 유명하지만 개봉 당시에는 엔딩 크레딧의 이름도 잘못 표기될 만큼 무명 시절에다 지난 분장 때문에 당시의 부모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럴만도 한 게 시녀 역을 맡은 키이라 나이틀리조차도 자신이 무슨 역할인지 몰랐고 You played Natalie Portman's double. Yes. I didn't know what I was doing when I got it. 대략 15년 후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나탈리 포트만의 스탠드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듯합니다. Are you playing her double meaning in the fictional world you're playing her double? I don't know. You were a decoy. So if people wanted to kill that princess, They Natalie would have killed Portman. me. 정확하게 언제 여왕이 키이라 나이틀리이고 나탈리 포트만인지 아직까지도 많은 팬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머리에 깃털 장식이 달린 검은 드레스는 전부 사베, 즉 키이라 나이틀리이고 나머지는 전부 파드메, 나탈리 포트만으로 보면 됩니다. 사베가 검은 깃털을 쓰지 않는 유일한 장면은 마지막에 파드메가 여왕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장면뿐입니다. I am Queen Amidala. 그리고 시녀들 중 키이라 나이틀리에 묻히면서 비교적 팬들이 잘 모르는 또 다른 배우도 있는데요. 배경에 스쳐 지나가는 수준이긴 하지만 왼쪽에서 세 번째 시녀는 소피아 코폴라 감독입니다. 지금은 감독으로 활동 중에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 3편의 메리 역을 맡은 배우로 유명했는데 대부에서 충격적인 발연기로 팬들에게 신나게 까이고 If you ask. What is this really for? Why are you doing this? 감독으로 전업하기 전 배우로서 출연한 마지막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로 소피아 감독은 2003년 사랑도 통일기 대나요 연출을 맡으면서 상을 쓸어 담았고 주연 배우를 맡은 스칼렛 요한슨을 본격적으로 스타덤에 올려준 감독이기도 합니다. 나보 행성을 침공하는 장면에서 창문 앞에 서 있는 아미달라 여왕을 자세히 보면 배경에 알 수 없는 와이어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벽에 금이 간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미달라 여왕까지 이어지는데요. 아무래도 드레스에 달린 장식을 밝히기 위한 전선으로 보입니다. 체포된 여왕을 구출해낸 제다이들은 타투인 행성으로 향하고 고장난 함선의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와토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들어갔는데요. 이때 배경에 자세히 보면 전시된 수많은 부품 중 큐브릭 감독의 작품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등장하는 우주 포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What's in the background there, John? It's a 2001 pod that Liam just walked past. 물론 같은 세계관이라기보단 수많은 감독들에게 존경받는 큐브릭 감독을 향한 오마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큐브릭 감독 이스터에그는 맨 인 블랙 시리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죠. 모래 폭풍을 피하기 위해 콰이곤과 일행은 고물상에서 우연히 만난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이때 파드메를 자세히 보면 자신의 신분을 시도 때도 없이 속이면서 이젠 지도 헷갈리는지 본인을 콰이곤 진으로 소개합니다. I'm Qui-Gon Jinn. I'm Qui-Gon Jinn. I'm Qui-Gon Jinn. 사실 콰이곤 진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찐 콰이곤을 맡은 리암 니슨의 대사를 따라하는 건데요. 이 오게티도 스타워즈의 전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국의 역습에서 해리슨 포드가 캐리 피셔의 대사를 따라한 적도 있었죠.
아나킨의 엄마가 자자의 컵에 물을 따를 때 자세히 보면 물통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자는 대역이 연기를 한 뒤 위에다 CG를 입힌 건데 비하인드 영상에서 자세히 보면 물을 따르기 전 컵을 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컵은 자자와 함께 CG로 연출되었고 따르는 신용만 낸 건데 후에 CG를 입히는 걸 까먹은 듯 합니다. 필요한 부품을 구하지 못하고 타투인 거리를 돌아다니는 장면에서 자자가 세불바에게 쳐맞을 때 배경에 자세히 보면 한때 제다이 마스터였던 퀼란 보스가 아주 잠깐 등장합니다. 후에 공개된 캐넌에 따르면 퀼란은 마약 수사를 위해 타투인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상황이었고 콰이곤을 알아봤지만 임무 때문에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대략 이런 설정입니다. 물론 이때부터 계획된 캐릭터는 아니고 스타워즈 속에 나중에 밝혀진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밝혀진 엑스트라 한 명 더 소개해드리자면 아나킨이 포드레이싱 경기에 참여 중 오라싱이 아주 잠깐 등장합니다. 오라싱은 암살자 겸 보바펫과 비슷한 현상금 사냥꾼으로서 지로더헛에게 고용되어 파드메를 암살 시도한 적도 있지만 아소카에게 막히면서 실패합니다. 제작진이 직접 지적한 오게티 중 하나로 대부분의 레이서들이 탈락하고 세불바와 아나킨이 1, 2위를 다투는 장면 속 아나킨 뒤에 세불바의 포드레이서를 자세히 보면 조종석에 세불바가 없습니다. 물론 세불바는 CG로 연출되었고 장면에 넣는 것을 까먹었다고 합니다. Right there. He's not actually in the cockpit. That's his headrest. But I figured we could get away with it. Now they know. 그리고 제다이의 귀환에서 이워크 역을 맡은 배우 워릭 데이비스의 카메오 출연도 볼 수 있습니다. 카메오 출연뿐만이 아니라 극중에서 워릭은 아나킨의 친구 왈데의 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타투인에 도착한 다스몰이 파드메 일행을 찾기 위해 프로브 드로이드를 투입하는데요. 대략 20분 뒤 경주가 끝나고 콰이곤 뒤에 프로브 드로이드가 지나가는 놓치기 쉬운 디테일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게티까지는 아니지만 프로브 드로이드가 탐색 중 옆에 지나가는 이 외계인을 자세히 보면 혼자서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원래 ILM 직원 알렉스 린지와 존 로스버트가 대화하며 지나가는 나름 카메오 출연이었는데 루카스 감독은 존의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어 장면에서 빼버렸고 결과로 알렉스는 혼잣말하며 지나가는 외계인으로 카메오 출연합니다. 그리고 스타워즈라서 가능한 디테일이지만 배경에 잠깐 지나가는 이 엑스트라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럼슬렉으로 현상금 사냥꾼입니다. 극중에서 세불바의 팬으로 배경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타투인에서 오비안과 콰이곤이 사용하는 통신장치는 질레트 브랜드의 여성용 면도기라고 합니다. 타투인에서 빠져나온 뒤 코로산트에 도착하고 긴급 의회에 참석하는 장면에서 수많은 외계인들 중 E.T.도 볼 수 있습니다. 루카스 감독과 친한 스필버그 감독을 위한 이스터에그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이 장면을 본 스필버그 감독은 E.T.가 너무 작게 나왔다며 징징대자 나중에 좀 더 크게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George showed it to Steven and Steven said, "Well, they're not big enough." So George had us add them to another shot. 결과로 E.T.는 스타워즈 세계관의 일부가 되었고 캐넌에 따르면 E.T. 종족은 아소지언이며 이때 참여한 의원의 이름은 그래블립스인데 그냥 스필버그의 철자를 뒤집은 겁니다. 이 정도면 그냥 막 갖다 붙이는 수준이라 이 종족에 대해 너무 깊게 파고들지는 않겠지만 아소지언은 대략 15년 후에 개봉한 깨어난 포스에서도 누군가의 점심 식사로 잠깐 등장합니다. 나보 행성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투가 시작하고 콰이곤을 따라가려는 아나킨을 막는 장면에서 자세히 보면 아나킨 옆에 노란 기둥 같은 게 이어지는 장면에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아나킨의 의도치 않는 활약으로 드로이드 군대가 전부 비활성화되는 장면에서 자자가 밀어버리는 드로이드 등에 자세히 보면 루카스 감독의 트레이드 마크인 1138이 적혀있는 디테일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도 우려먹어서 그런지 정작 감독은 넣을 생각이 없었지만 ILM의 고집으로 결국 마지막 씬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1138 with animation department. They wanted to get it in there somewhere, so I picked that shot and said, "Why don't you put it on the back of this guy?" 이건 오게티도 비하인드도 아니지만 다스몰과의 마지막 대결에서 영화 초반에 보여준 포스 스피드는 어디 가고 정작 필요할 때 쓰지 않았다는 팬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문제점에 대한 수많은 변명들이 있었지만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영화 속의 마지막이자 가장 유명한 오게티로 나보 행성을 되찾고 축제가 열리기 전 요다를 포함한 제다이 기사단도 참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메이스 윈두를 연기한 세뮤엘 잭슨이 아닌 대역인 게 심하게 티납니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 중 한 명인 만큼 팬들은 금방 눈치챘고 코멘터리에 따르면 배경에 잠깐 지나가는 장면을 위해 섭외하는 게 힘들어 대역을 썼는데 대역은 다름 아닌 자자 빙크스를 연기한 배우 아메드 베스트입니다. 아주 잠깐이나마 제다이가 된 아메드는 대략 20년 후 만달로리안 시리즈에서 진짜 제다이 마스터로 출연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 마지막 비하인드로 축제가 열리고 흘러나오는 음악은 얼핏 들으면 그냥 축제에 어울리는 신나는 곡이지만 느리게 들어보면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축제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황제의 테마곡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은데요. 프리퀄 시리즈는 팔퍼틴이 은하제국의 황제가 되는 과정을 그려낸 시리즈인 만큼 황제의 곡을 빠르게 돌려 만든 축제곡으로 앞으로 펼쳐지는 스토리에 대한 복선으로 해석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음악 관련 비하인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엔딩 크레딧에서 팔퍼틴의 복선 말고도 상당히 익숙한 숨소리가 들립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스타워즈 프리퀄 시리즈와 미이라 시리즈를 번갈아가며 올릴 계획인데 영상 순서는 커뮤니티에 올렸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